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버라이어티도 했고, 고비도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에 대한 보험금 네. 분쟁이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이제 고의로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사망한 경위가 어떻게 됐는데, 보험회사가 고의로 인해서 사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가요? 네. 피보험자가 평소에 이제 자기가 몰던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집에서 좀 떨어진 저수지에서 이제 빠져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고의에 의한 사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보험사는. 근데 뭐 보험사의 주장은 뭐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자살을 하면은 그 자살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말씀하신 그런 동기들이 있는데 보험사가 그 이유로 든 것이 피보험자는 사망하기 한 달 전에 담도암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암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보험사가 외부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공학감정을 거쳤는데 이 공학감정에서는 첫 번째로 고의로 차량 핸들을 조작을 해서 물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문이 열려 있었고 시동키가 오프로 돼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출 시도를 했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고의 사고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보통 이제 경찰이나 구급대가 출동을 하게 될 텐데, 그 기록에서는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나요? 저희가 구급 기록까지는 따로 확인을 해보진 못했는데 이제 경찰 기록을 확인한 결과 목격자가 차량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한 달 전에 담도암으로 수술받은 사실도 확인을 했으나 자살이 아닌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라고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는 이제 경찰 기록은 난 모르겠다, 그냥 이제 무시를 하고 자기들이 받은 이제 공학 감정만 가지고 고의 사고다, 이렇게 주장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런 고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려면 피보험자의 사망에 다른 가능성이 없는, 즉 오로지 고의에 의한 사망 사고다라는 사실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저희가 소송으로 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끝까지 어떤 명확한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경찰 기록은 운전 부주의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받은 공학 감정에서는 이제 고의 사고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있는데, 그럼 결국 이제 그 자살에 대한 그 동기, 그 지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담도암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담도암 자체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 그런 정도의 상태였나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피보험자를 진료했던 주치의에게 이제 소견을 구했었는데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암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도 없었다. 만약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차트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견서를 선생님이 발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자살의 동기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피보험자는 오후에 사망을 했는데 당일 오전에 근처에 사시는 분하고 함께 본인의 마당을 가꾼 일도 있었고, 사망 당시나 그전에도 죽고 싶다는 언행이라든지 유서를 남겼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살의 동기도 없어 보이고, 경찰에서도 이제 고의 사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단순히 운전 부주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라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피보험자가 오로지 고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입증이 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처음에 법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법원에서 재차 이제 공학 감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제가 그때 생각이 좀 나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었는데, 하지만 법원에서는 처음에 이제 판사님이 그러셨어요. 이거는 공학 감정을 한번 거치고 하는데 또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법원 인사이동에서 판사님이 바뀌셨고, 바뀐 판사님이 왜 공학 감정을 굳이 안 하냐라고 해서 이제 공학 감정을 시행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좀 그때 당황스러웠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판사분의 얘기는 이제 자살의 동기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공학 감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시행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학 감정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보험사가 소송 전에 받았던 이제 공학 감정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로 피보험자가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차량이 물에 빠지는 경우 굉장히 당황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탈출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공학 감정의 내용이 좀 애매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피보험자가 고의로 저수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침수 후에 탈출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입증을 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수지가 그 옆에서 이제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저수지에 빠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 자체가 비포장 도로였나요? 보통 비포장 도로이면 워낙 이게 출렁출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실수로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도로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다만 감정이는 타이어 자국일 이제 사고 위치가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고, 사고 당시 밤이 아니라 낮이기 때문에 시야도 확보가 돼 있었고, 일부러 저수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핸들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감정 결과에서는 거기까지는 확인했는데 탈출 시도까지는 확인 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이 감정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일단 암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소견서 내용대로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유서를 작성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당일날 자택을 가꾸는 행위도 있었고, 자살에 대한 동기가 결국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이제 결론이기는 한데, 비포장 도로라서 이제 이 사람이 운전 미숙 혹은 뭐 다른 거를 좀 만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뭐 이제 그 역시 낮이기는 했지만 자살을 만약에 시도를 진짜 할 사람이었다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굳이 그 근처에서 쉽게 자살 현장을 볼 수 있는 낮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거기에 더해서 비포장 도로에 경계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도로에 있는 물웅덩이를 피하는 등의 원인으로 운전대를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고의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 판결문이나 뭐 경찰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 목격자가 빠지는 순간에 바로 이제 그 신고를 해서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한 건데, 뭐 제가 봤을 때도 만약에 진짜 죽을 의도가 있었다라면은 그죠? 그런 거를 아예 없이 그냥 진짜 어두운데 한적한 데 가서 사망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럼 일단 이제 제일 문제였던 부분은 이제 보험회사가 시행했던 감정, 법원에서 시행했던 감정, 이 자체는 고의라고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감정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했나요? 판결문에서, 정작 판결문에서는 보험사가 이제 시행한 감정을 아예 기재로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시행한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보험자가 저수지에 일부러 진입했다고 해서 고의사고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감정 결과에서 피보험자가 물이 차오르는 과정에서 벨트를 풀고 시동키를 오프로 돌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고, 결국 자살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탈출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의성이 있는 고의사고로서의 입증이 다 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고의사고다 아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랑 좀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 또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받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한 달밖에 안 돼서 이제 운전 중에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암으로 인해서 뭐 정신을 잃고 저수지에 빠졌다, 즉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신체 내재적인 뭐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었나요? 그렇죠. 솔직히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암을 치료한 주치 소견상 피보험자의 상태는 암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될 정도까지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고, 이를 애초에 이제 입증자로 저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보험회사가 고의사고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 다 하지 못했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도 아니라고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을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처럼 이제 고의사고에 대한 분쟁은 이제 결국 오로지 보험사가 무조건 고의사고다, 이 정도의 입증을 해야지만 이제 보험금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으로도 뭐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말한 사례처럼 그 부분을 잘 분석한다면은 보험회사랑 좀 다퉈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